주방에서 무릎 꿇은 신입 그녀가 사실 오너 셰프의 며느리였다. 강남 한복판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오늘 신입 조리보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석 셰프의 모욕은 계속됐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신입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제 이름은 은주예요. 올해 28살이고 지금 제 상황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네요.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작년 가을 저는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르 코르동 블루에서 요리를 배웠고 현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일해봤죠. 솔직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 돌아와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제 실력을 뽐낼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인 정 회장님이 저한테 이상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은주야,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딴 조건이 있어. 내 정체를 숨기고 말이야. 처음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 회장님은 강남에서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 체인라 매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며느리인 저보고 신분을 숨기고 일하라고 하시는 건지. 현장을 제대로 알려면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해. 오너의 며느리라는 타이틀로는 절대 진실을 볼 수 없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주방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내가 직접 확인해줬으면 해. 그렇게 저는 은주라는 이름 그대로 하지만 그냥 요리학원 졸업한 신입 조리보조로 위장해서라 매종 강남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력서도 가짜로 만들었죠. 프랑스 경력은 모두 감추고 그냥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으로 말이에요. 첫 출근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른 아침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역삼역에서 내렸을 때 그 떨림. 새하얀 요리복을 입고 직원용 뒷문으로 들어서면서 느꼈던 묘한 기분.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 새로운 애구나. 주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수석 셰프였습니다. 48살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서 첫인상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은주입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박수석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지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생겼나? 손톱 좀 봐. 매니큐어까지 발랐네. 여기가 네일샵인 줄 알아? 사실 저는 평소에 손톱 관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날도 그냥 투명한 베이스 코트만 발랐을 뿐인데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박수석이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지금 당장 지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잘라버릴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장난치러 온 거야? 주방 안다른 직원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어린 눈빛을,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작아 보였을까요? 프랑스에서 쌓은 모든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톱에 베이스 코트를 지우면서 거울을 봤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저의 지옥 같은 첫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박수석은 저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들만 시켰어요. 설거지, 바닥 청소, 재료 정리. 요리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었죠. 야, 신입. 박수석이 저를 부르는 방식은 언제나 이랬어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거지 제대로 안 됐잖아. 다시 해. 접시를 들어 보이시는데 사실 깨끗했어요. 물방울 자국 하나 때문에 트집을 잡으시는 거였죠. 처음엔 까다로우신 분이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저만 겨냥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신입 직원인 준호는 저와 같은 날 들어왔는데 대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준호에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배워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너는 설거지나 제대로 해였죠. 점심시간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수석님이 좀 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신입이니까 그럴 수 있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더 힘든 건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동정적이었던 시선들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왜냐하면 박수석의 기분이 나쁠 때마다 분위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이 항상 저였으니까요. 은주 때문에 또 수석님 기분이 나빠졌네.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박수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손에 들고 계신 건 상한 토마토였어요. 이런 걸 그냥 두고 가. 너 때문에 음식에 문제 생기면 어쩔 거야? 사실 그 토마토는 제가 분류해서 따로 빼둔 거였어요. 상했으니까 버리려고 한쪽에 모아둔 건데 마치 제가 그냥 방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석님, 그건 제가 따로 빼둔. 변명하지 마.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주방 전체가 엉성해져.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기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날 퇴근할 때까지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제가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힘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은주야, 조금만 더 버텨봐. 진주는 조개 속에서 고생할 때 만들어지는 거야. 정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지만 회장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나 봐요. 이틀 뒤 주방에 낯선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평범한 옷차림에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주방 견학을 신청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주방 구경을 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괜찮을까요? 박수석은 갑자기 매너가 좋아졌어요. 물론이죠. 저희 주방을 구경하고 가세요. 다만 안전상 뒤쪽에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성분은 조용히 구석에 서서 주방 풍경을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자꾸 저를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일을 잘못하나 싶어서 더 신경이 쓰였죠. 점심 서비스 시간이 다가오면서 주방이 바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점심 러시 시간이 시작됐어요. 주방 전체가 전쟁터 같았죠.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설거지와 보조 업무만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수석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은주. 이것 좀 홀로 가져다 줘. 손에 든 접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접시에 담긴 요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소스가 분리돼서 보기에도 좋지 않았고 플레이팅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홀로 나가려는데 박수석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님들한테 잘 설명해. 내가 담당한 요리니까 책임져야지. 제가 담당한 요리라고요? 저는 설거지만 했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주변 직원들도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구경 오신 여성분도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어요. 홀로 나가서 손님께 요리를 서빙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한 입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스가 이상한데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서 박수석께 말씀드렸어요. 손님께서 소스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러자 박수석이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소스가 이상하다고?
내가 만든 소스잖아. 네. 저는 소스를 만들지 않았는데요. 또 변명이야? 아침에 너한테 소스 준비하라고 했잖아. 저는 당황했어요. 아침에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수석님, 정말 저는. 그만해. 손님한테 가서 사과해. 지금 당장. 다시 홀로 나가서 손님께 사과를 드렸어요. 손님은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지만 다행히 새로 요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 이해해 주셨어요.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박수석이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다들 들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은주, 너는 오늘 일 끝나고 남아서 주방 청소 다 해.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해. 이런 일 또 생기면. 그때 그 구경 오신 여성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그 젊은 분은 소스 작업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박수석의 얼굴이 굳어졌죠. 손님께서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주방 일은 복잡해서. 아니에요. 저도 요리를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다른 분이 소스를 만드시고 그 젊은 분은 계속 설거지만 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박수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화가 난 것 같았죠. 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방 내부 사정을 모르시면서. 오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 여성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젊은 직원분은 잘못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박수석은 저를 더 미워하게 됐고 다른 직원들도 어색해했어요. 그 여성분 때문에 수석님이 기분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때는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지만요. 그 사건 이후 박수석의 저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어요. 마치 제가 언제 실수할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에 중요한 VIP 손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님과 그 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상태였죠.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박수석이 주방 전체에 엄포를 놓으셨어요. 특히 너 은주. 오늘은 정말 조심해. 괜한 일 벌이지 말고.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재료를 정리할 때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VIP 손님들이 오시고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주방은 평소보다 더 바빴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인 요리를 만드는 오븐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온도가 제대로 안 올라가서 고기가 익지 않는 상황이었죠. VIP 손님 테이블의 요리였는데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박수석이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게 지금 뭐야? 왜 오븐이 안 돼? 주방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죠. 그런데 그때 박수석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은주, 내가 오븐 청소할 때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저는 오븐 청소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아침에 내가 오븐 주변 청소한다고 했잖아. 사실 저는 그 오븐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평소에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박수석은 이미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청소할 때 설정을 건드린 것 같아. 이런 일이 하필 오늘. 주변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동정어린 표정을, 누군가는 비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특히 오븐을 실제로 담당하는 민수 형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분명 그분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제가 대신 비난받는 걸 보고 미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 형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박수석에게 밉보일까 봐서요. 결국 다른 오븐으로 요리를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서비스가 30분 이상 지연됐죠. 손님들은 기다리시느라 불편하셨을 거고 홀 직원들은 계속 사과를 드려야 했어요.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박수석이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건 은주 때문이야. 내가 함부로 만졌으니까 오븐이 고장난 거잖아. 수석님, 정말 저는 오븐을 만지지 않았어요. 또 변명이야? 너 말고 누가 만졌겠어? 오늘 VIP 손님께 민폐 끼친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홀에서 일하는 수연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석님, 혹시 오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제부터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수연 씨도 은주 편을 드는 거야? 그럼 누구 책임이야? 결국 저는 그날 모든 직원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했어요.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드렸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그런데 그때 홀 쪽에서 누군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번에 주방 구경 오셨던 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번엔 손님으로 오신 건지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그분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레스토랑에 특별한 외국인 손님이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와인 수입업체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와인을 소개하러 오신 거였죠. 그분은 프랑스어밖에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어로 말을 걸어도 고개를 저으시고 계속 프랑스어로 말씀하셨거든요. 홀 매니저인 지훈 형이 당황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통역사를 급하게 불러야 하나? 박수석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에이, 이런 때 통역사가 어디 있어? 그냥 몸짓 손짓으로. 그런데 그 프랑스 분이 와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와인 병을 가리키면서 프랑스어로 뭔가 열심히 말씀하고 계셨죠. 우리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자니 답답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다 들렸거든요. 와인의 특징이나 어떤 요리와 어울리는지, 포도 품종이 뭔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죠. 제가 나서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 프랑스 분이 답답해 하시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훈 형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손님이 화나시는 것 같은데. 박수석도 당황하셨죠. 좀 기다려달라고 해. 통역사 연락해 볼게. 하지만 그 프랑스 분은 기다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일어나시면서 가방을 챙기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프랑스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화내시고 돌아가시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제가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프랑스 분도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보셨죠. 프랑스어 하세요? 네, 조금요. 도와드릴까요?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포도가 어디서 자란 건지, 어떤 방식으로 양조한 건지, 어떤 특별한 향이 나는지. 저는 그 모든 걸 통역해서 지훈 형과 박수석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와인이 우리 레스토랑의 어떤 요리와 잘 어울릴지도 설명해 드렸죠. 이 와인은 부르고뉴 지역의 피노 누아로 만든 건데 우리 메뉴 중에 오리 가슴살이나 소고기 스테이크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트러플 소스와 함께하면. 지훈 형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은주야, 너 프랑스어 이렇게 잘해? 박수석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마 자신이 모르던 제 능력이 드러난 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와인을 정말 잘 아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프랑스에서 몇 년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요?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분은 제가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 공부했는지,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했는지 궁금해 하셨죠.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경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프랑스 분은 우리 레스토랑과 와인 공급 계약을 맺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저에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만약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으신다면 연락하세요.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박수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죠. 은주, 너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우리를 바보로 본 거야? 사실 저는 정 회장님의 지시 때문에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박수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뭐였어? 너는 실력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우리는 바보처럼.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석님, 그래도 은주 덕분에 좋은 계약. 준호야, 너도 은주 편이야? 박수석이 화를 내시자 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고 대화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그들을 속인 사기꾼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뒤 레스토랑에 큰 연회 주문이 들어왔어요. 한 대기업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대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40명 분량의 코스 요리를 준비해야 했죠. 박수석은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성공하면 레스토랑 평판에도 좋고 본인의 실력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해야 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자. 연회 준비가 시작됐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일을 했죠. 저는 여전히 보조 업무만 맡고 있었어요. 재료 준비, 설거지, 청소. 그런데 연회 당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인 요리인 소고기 스테이크의 소스가 문제였어요. 한 번에 40인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소스가 계속 분리되는 거였어요. 온도나 농도 조절이 잘 안 됐나 봐요. 박수석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계속 시도해 보셨지만 소스는 계속 실패했어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손님들은 곧 도착할 예정이었죠. 이거 왜 이래? 평소에는 잘 됐는데. 다른 셰프들도 도와보려 했지만 대량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이런 중요한 순간에 긴장해서 더 잘 안 되는 것 같았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 비슷한 소스를 수백 번 만들어 봤거든요. 온도 조절과 유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이 나서서 말할 수 없었죠. 박수석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보이니까요. 시간이 없어. 이대로 가면 연회가 망해. 그때 민수 형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석님, 다른 소스로 바꿔볼까요? 지금 와서 뭘 바꿔? 시간이 어디 있어? 박수석이 화를 내시는 와중에 갑자기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은주, 내가 소스 재료 준비했지? 네, 재료는 준비했는데. 그럼 내 잘못이야. 재료에 문제가 있었나 봐. 사실 저는 재료만 준비했을 뿐 소스 제작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하지만 박수석은 이미 화풀이할 대상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또 은주 때문이야. 지난번 5분 일에 이어서 또 모든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번에도 제가 희생양이 되는 상황이었죠. 수석님, 정말 저는 소스 제작에 관여하지. 변명하지 마. 내가 재료를 잘못 준비했으니까
소스가 안 되는 거잖아.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엔 진짜 중요한 연회인데 제 잘못도 아닌 일로 또 비난을 받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수석님, 소스가 안 되는 이유는 재료 때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유화 과정에서 온도 조절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버터를 너무 빨리 넣으셔서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가 감히 박수석의 요리 실력에 대해 지적한 거였으니까요. 박수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요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프랑스에서 좀 배웠다고 해서 나한테 이래? 그때 연애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메인 요리 소스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죠. 박수석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은주,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거야. 손님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내 잘못으로 연회가 망했으니까. 그 순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어요. 주변이 조용해졌고 모든 직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잖아. 박수석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정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지, 이게 현실인지. 너무 당황스러웠죠. 다른 직원들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 형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수연 언니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빨리 안 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더 버텨봐야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죠. 홀 쪽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분이었어요. 지난번에 주방 구경 오셨던, 그리고 VIP 손님으로도 오셨던 그 여성분 말이에요. 이번엔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어요. 박수석이 당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손님이세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방 상황이. 저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레스토랑의 실질적 소유주예요. 주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쳐다봤죠. 실질적 소유주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이곳에 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손님으로 주방 견학자로. 그리고 오늘은 사실을 밝히러 왔어요. 박수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수석, 당신이 지금까지 은주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오븐 고장을 은주 탓으로 돌리고 소스 실패도 은주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지금은 무릎까지 꿇게 하려고 하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은주는 제 며느리라는 거예요. 며느리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정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제 시어머니 말이에요. 주방 앞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박수석은 입을 벌리고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회 회장님. 박수석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네, 저는 라 메종 그룹의 정 회장입니다. 그리고 은주는 제 아들의 아내예요. 정 회장님이 천천히 주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특히 신입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은주에게 신분을 숨기고 일해보라고 했죠. 박수석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정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신입이든 사장의 며느리든 모든 직원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방이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수석, 당신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븐 고장은 설비 노후화 때문이었고, 오늘 소스 실패는 당신의 기술 부족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번 은주 탓으로 돌렸죠. 정 회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일으켜 주셨어요. 일어나세요, 은주야. 당신이 무릎 꿇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서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정 회장님은 모든 직원들을 홀로 불러 모으셨어요. 연회 손님들께는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지점에서 요리를 가져와서 해결하셨죠. 자, 이제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정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제 며느리 은주입니다.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를 졸업했고 현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요. 모든 직원들이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라움, 미안함, 그리고 어색함이 섞인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은주는 신분 때문에 특별 대우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직원으로,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어 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무시했네요. 박수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수석,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은주가 사장의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계속 그렇게 했을 건가요? 박수석은 대답을 못하셨어요. 대답할 수도 없었죠. 그 질문 자체가 답이었으니까요. 정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리더십이라는 건 권력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때 민수 형이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은주 씨. 저도 알면서 막지 못해서. 수연 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은주야. 우리가 비겁했어. 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형도 미안해요. 도와드려야 했는데. 저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았어요. 이해했거든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맞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괜찮아요, 다들. 제가 말했어요. 저도 이해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 회장님이 박수석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수석, 당신은 오늘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룹 어느 곳에서도 일할 수 없어요. 박수석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은주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정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정 회장님이 모든 직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은 바뀔 거예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곳,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라 매종의 수석 셰프로 임명됐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모든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민수 형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거였어요. 칼질부터 기본 소스 만들기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줬죠.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야. 새로운 신입 직원에게 말해주면서 제가 겪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봤어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참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가 싫었고 집에 와서 혼자 울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존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권력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 라 매종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어요.
모든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요. 신입 직원이 와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실수하면 같이 배워나가는 분위기예요. 가끔 정 회장님이 오셔서 주방을 둘러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죠. 이게 진짜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레스토랑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겉모습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 무릎 꿇게 되는 건 스스로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반전 드라마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